근데 제가 소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최근 부동산 분위기 제가 임장 많이 가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최근 부동산 분위기는 부동산에 가고 안 가고가 너무 차이 나요. 사실 저 지난주 토요일 날 간만에 주말에도 임장을 갔는데 저는 요새 부동산 가서 순서 기다려본 거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한 분 상담 끝난 분이 집 보러 가려고 기다리시고 앞에 상담하고 계시고, 내가 분명히 토요일 날에 오전에 몇 시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소장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오신 손님을 예약 손님 있으니까 너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 기다리고 또 들어왔어요. 요즘 부동산 거래 없다? 진짜 그럴까? 제가 지금 부동산 진짜 분위기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 여전히 모르시는 작년 12월, 1월, 2월, 3월까지 가장 거래가 많은 건 1, 2월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16년 동안 부동산 보면서 전국이 동시에 이런 일 없었어요. 금매가 똑같이 와르르 나오고 와르르 소진되고 딱 지금은 조용해요. 소장님 중에 그냥 모르셔서든 아시든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았을 때 그 금매의 정체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건 조금 예상되지 않아요? 금리. 맞아요. 작년에 10월, 11월, 12월 그때 그 살벌한 분위기, 저는 그 한가운데서 등기를 쳤기 때문에 절대 못 잊어요. 그 살벌함. 그 살벌함 때문에 나온 물건들 맞아요. 사실 제 지인도 더 이상 안 되겠다, 7% 넘는 이자에 후덜덜 정말 금액 들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그만큼 내 이자를? 그건 진짜 아니다. 자기도 진짜 아니다 싶어서 그냥 금매로 몇 개 던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금리 때문에 던진 금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소장님이 보유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글쎄 지금이 세금의 어떤 특별한 포인트가 되는 날짜는 아니에요. 우리들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부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유세를 산정하는 날짜는 6월 1일. 요거 정확하게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1년 중에서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5월 28일 날 팔았다. 제가 첫 집을 진짜 그날에 팔았거든요. 그럼 내가 재산세 낼까요? 아니요. 매수한 사람이. 왜? 매수한 사람이 6월 1일 날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도 내야 되면 그분이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을 6월 3일 날 팔았어요. 그럼 누가 낼까요? 12월 달에 종부세 내는데 제가 내는 거예요. 왜? 6월 1일 날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파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종부세 나오고 재산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 2월은 이런 보유세하고도 상관없는 날짜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 근데 물론 그 소장님이 만난 분은 종부세 아직도 너무 힘들다, 작년에 종부세 개편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 해서 매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겠죠. 그렇지만 비율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아야 되는 분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조금 기간을 늘려줬다고 해도 그걸 딱 맞추기 어려우니까 매도자 나올 때 얼른 팔아야지 불안하거든요. 사실 세금으로 나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가격을 깎아서라도 금매로 내놓으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물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소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사실 나도 그런 짓을 했으면서 놀래기는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금매로 팔아요. 금리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데가 있어서. 저도 이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투자자가 내놨어. 왜요? 금리 때문에? 아니야, 자기 더 좋은 데 간대.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또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시는 소장님들도 많고, 또 소장님들 중에는 투자자들 대하실 때는 진짜 찐으로 대하세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기를 잘해준 소장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 얘기 듣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했으면서. 제가 지방에 잔금은 3월이었고 매도는 1월에 한 40평대 되는 좀 아파트, 되게 자이 브랜드로 괜찮은 건데 그걸 왜 팔았냐, 대출도 하나도 없고 전세가도 되게 낮아가지고 들어올 돈이 굉장히 많은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를 매도하면, 좀 싸게라도 매도하면 나는 이 돈 갖고 지금 거기 안 있죠. 수도권도 갈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하죠. 손해 안 보는 선에서 그냥 매도했거든요. 저는 이익도 안 남기고. 그런데 다른 분들 어느 정도 이익 났거나 큰 손해 안 본다? 급매로 던질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고 급매로 던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시장이 진짜라고 알고 움직이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실제 투자자는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 투자자는 아닌데 자산을 꾸준하게 늘려오셨던 자산가 분들은 이런 시장에 그냥 덥석 사요. 작년 가을에 매도한 제 물건은 20억 정도 하는데 매수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부동산 전문 투자자는 아니지만 사업하시면서 자산 운용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20억 하는 걸 현금 다 주고 사셨어요. 계약하고 20일 만에 잔금을 한다는 거예요. 두 분이 나오셔갖고 잔금 이렇게 일찍 해 뭘로 하려고 달러 그거 팔면 되지 이렇게 하셨어요. 대출 없이. 대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금액이었고 그때는 대출 규제가 지금 같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진짜 투자 많이 하고 시장을 잘하는 분들만 매수할까? 아니에요. 신문에 30대가 집을 사들인다는 얘기 보셨어요? 30대가 사들이는데 투자를 많이 한 30대가 아니에요. 불이인이. 이걸 제가 제 눈앞에서도 봤어요. 제가 최근에 책 출간하고 팬미팅으로 CGV에서 강연하는데 그때 현장 질문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질문 하신 분이 자기가 지금 어느 구역에 제재 물건을 샀는데 그 계약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계약 과정에서 되게 고생을 했더라고. 매도할 때는 제가 사실 살해한 일을 그분이 그대로 겪었어요. 특약 줄줄이 달면서 내가 이렇게 계약 날까지 눈물을 쏙 뺐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너무 기특하더라고. 놀라운 거는 충남 모 도시에 사시는데 서울 제재를 사시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집 팔고 있는 재산 최대한 모아서 갈 수 있는 서울 입지로 이번 시장에 들어오는 걸 감행하더라. 불인이가 30대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분이 그날 매수 문의했는데 샀느냐? 그날 제가 코칭을 잘 해드렸죠. 계약 이렇게 하고 계약금도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고 이만큼 주고 차라리 중도금을 이렇게 드려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예쁜 게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댓글을 막 달았어요. 진아이스님 사실은 그 물건을 놓쳤다고. 보세요. 이런 시장에 매물을 거둬요. 매도자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분 말고도 매수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여러 군데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매도자도 눈치를 채요.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거둔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더 비싸지만 비슷한 물건을 계약했어요. 진아이스님이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했더니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잔금이 좀 길어지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매수한다니까요. 지방에서 자기 집 팔고 서울 제재 물건을. 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한 사람만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아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던 바닥이 아닐 수 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사실 아는 지인이 광명에서 24평 되는 입주권, 역세권 입주권이에요. 프리미엄 2억에 샀단 말이죠. 그런데 2달 만에 나가봤잖아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4억짜리 프리미엄만 브리핑 하시길래 제가 한 곳에 가서는 모른 척 하겠어요. 소장님 이거보다 더 싼 거 없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3억 5천짜리 봤는데 그런 물건이냐고. 내가 찾아준다고. 그러니까 어디 못 가게 하시려고. 이런 소장님이 한 분 있었고요. 다른 곳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소장님이 4억짜리 역시 브리핑 하시더라고. 소장님 제 친구 2억짜리 사서 저 왔는데 언제요? 2월에요. 솔직히 말하니까 소장님 그때는 있었지 지금 없어. 2억은 사실 거의 없었고 원래 없었고 5천 8천 하더니 이젠 3억 밑으로 없어진 지 오래고 없다고. 아예 물건이 그 구역은 더 없다고. 이렇게 제가 아니까 정확히 거래한 걸 얘기하니까 솔직히 얘기하시고, 이건 무슨 포인트를 말씀드리냐, 제재같이 거래 내역이 네이버 부동산에 탁탁 안 찍히는 애들은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2억 5천에 거래된 거라면 4억짜리를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누가 사겠어요. 시장에 꾸준히 나간 사람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제재같이 여전히 물건이 귀하고 또 입지가 좋아서 선호도가 높은 곳은 벌써 호가가 이렇게 올랐다. 거래는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 대비 거래는 2억에서 2억 5천, 2억 8천까지 이미 거래가 됐고 3억대도 금매 나온 거 하나 외에는 다 4억 이상, 4억, 4억 2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 안 한다 하는데 제가 그날 신혼부부 같은 분 두 분이 이미 전세 보러 오셨고 제 앞에 분은 아파트 매매 상담하고 계셨어요. 소장님 그렇게 바쁘신 거 정말 최근에 오랜만에 봤고요. 저도 뭐 동탄이 그렇다, 뭐 인천 어디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주말에 갔더니 사람들이 북적북적. 저는 사실 주말에 잘 안 가고 주중에만 가서 그런지 그런 장면을 못 봤다가 제 눈앞에서 그런 걸 보고 지금 부동산이 이렇다. 또 저 이런 댓글도 받았어요. 아, 진아이 스님 영상 보고 인천 어디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 물건들은 이미 거래되고 지금 제가 봤던 네이버 물건도 거래됐는데 올려있더라고요. 실제는요 그거보다 훨씬 비싸야 살 수 있어요. 그분이 화나서 낸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 다시 브리핑 해주셔서 생각보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요. 네이버만 보고 계시면 한 달 전 데이터 플러스 우리 소장님들이 물건 올려놓고 깜빡 잊는, 왜냐면 여러 군데 올려놨는데 어느 집에서 거래됐는데 나한테 그 매도자가 연락 안 하면 잊어버리죠. 그럼 그냥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이버만 보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전화라도 해보시고 부동산에 꼭 나가보세요. 부동산 지금 현장 찐 분위기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최근에 금매가 전국 동시 소진됐어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그리고 현재는 매도자, 매수자 팽팽하게 눈치 싸움 하고 있지만 시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제재 같은 경우는 이미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네이버에 올라있는 물건 가격 꼭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전화 버튼 두드려 보시고 확인 사살 하시라. 그래서 시장 돌아가는 거 확인하시라. 지금 분위기가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누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느냐? 저일 수도 있고요. 행담님일 수도 있고요. 당신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나가보는 분. 그 현장에 앉아있는 분, 현장에 앉아있는데 전화 막 오는 소리. 아, 그거 나갔어요? 아, 소장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이런 전화를 그 자리에서 듣는 분 겁니다. 이번 주말에 부동산 꼭 나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들죠. 네, 한번 가보시고요.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아니면 지금 돈이 없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꼭 알아야 내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고 그 집 때문에 환하게 웃을 일만 있을 겁니다. 댓글에 지금처럼 이렇게 찐 분위기 알고 싶다 이런 댓글이 혹시 많으면 제가 이거 조금 주기적으로 조금 더 자주 올려볼까 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소통하면서 우리 끝까지 같이 해요. 오늘도 미라클.